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젯밤 그리고 아침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소동, 이것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이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죠. 지금 대선 주자들도 대장동 게이트에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조직력과 정보력 같은 것이 있는, 또 국민의힘에 제보도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이준석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처음에 먼 산 보듯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니 이준석이 발끈해서 또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 정도 상황까지 갔는데,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사이에 좀 이준석 지도부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터넷판 기사로 이것은 다 나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이준석 오늘 아침에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대표할 생각 없다. 나의 대표 할 생각 없다. 조수진 최고위원 당신이 해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이. 자, 이게 뭐냐면은 이준석 일단 SNS 내용은 이겁니다. 새벽에 올린 겁니다. 이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각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불법과 관련 없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당신이 직접 하라. 이렇게 격앙됐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젯밤에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젯밤에 이준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 최고위원회에 불참을 하면서 첫째, 각 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 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또 각 상도 의원이 화천 대유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어제 이준석이 어젯밤에 갑자기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아마 각 상도 의원에 대한 이 징계 문제, 탈당을 했으니까는 당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 제명하는,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그런 안건을 제출할 것인지를 갑자기 심야에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반박을 한 것이죠. 아니, 각 상도 아들 퇴직금 규모는 50억이라서 비판의 소지가 많지만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 대유 불법과 관련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상도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각 상도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심야에 소집한 회의에 조수진이 불참을 했죠. 그러면서 불참 이유를 SNS에 올렸습니다. 절차 자체가 틀렸다.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다. 북한 핵실험 같은 사안에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 하는 건 봤지만 전두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 왜 한밤중에 심야에 최고위원들을 오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준석이 발끈해서 새벽에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포항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새벽에 SNS 글을 올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러니까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자신이 없으니 당신이 직접 하라. 그리고 남한테 훈계하듯 시키지 말고 직접 하라. 나는 못한다. 대표 자리도 넘겨줄 테니 조 최고위원이 각 상도 아들 퇴직금은 정당했다. 각 상도는 잘못 없다. 외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표 자리도 넘겨주겠다. 자,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런 문제로 당 지도부가 태격할 정도로 한가한지 묻고 싶은 상황이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쳐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확정적인데,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이 창출되면은, 자,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잘 해먹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한 두 가지 언론의 인터넷판에 나왔는데, 그것을 한 두 개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승리를 완전히 자신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유동규 있죠. 유동규.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까지 하면서 주도한 그 인물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 TV조선에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내가 국정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유동규가 이재명이 발탁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캠퍼 갔다가 또 경기도 관광개발공사 사장까지 지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끌어준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나는 국정원 간다. 자, 이렇게 주변에 그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공사 직원들은 이재명 후보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와의 사적 대화를 수차례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재명과 이런저런 이야기했다,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친분을 가시를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획실장을 맡았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모든 그 자금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핵심 실세죠. 그 자리를 아는 겁니다. 기획실장을 맡아서 그 조직을 확 뒤집어 놓겠다. 이 XX들 다 확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나 국정원 기획실장 갈 거야. 그래서 국정원을 확 뒤집어 놓겠어. 이 새끼들. 이 XX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 있을 때 이 기존 팀을 놔두고 개발사업 담당하는 기존 팀을 놔두고 전략사업팀이라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별동대처럼 운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 인물은 유동규와 또 한 사람 김만배가 있죠.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 그런데 김만배 누나도 이 하천대유 쪽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샀다. 그래서 논란이 좀 일어났었는데, 자, 김만배 누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이 목동 단독 빌라 이런 것을 8채나 매입을 했는데, 2019년에 이 막 대박이 터졌을 때 8채 매입을 했는데, 그때 매입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 대권을 지면은 이것들 다 개발하겠다. 네, 이거 지금 2019년에 지금 사면서 싹 쇼핑을 했죠. 막 부동산 쇼핑을 하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이것들 다 개발하겠다.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본인이 부친 집을 사줬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일까?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김만배 누나가 2019년 말부터 지난 여름 사이에 서울 목동 재개발 지역 내 단독주택과 빌라 8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수의 증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말을 했다는 거죠. 전언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 말고 좋은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은 아파트를 개발해서 큰 돈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천화동인 3호를 가지고 있죠. 김만배 누나가. 그래서 872만 원 투자해서 101억 원 받은 사람인데, 자, 중개업자, 이 목동 주택을 파는데 중개를 한 중개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만배 씨 누나가 부동산을 사들인 지역은 용적률이 낮은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를 세울 수 없다. 그런데 김만배 씨 누나가 좋은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은 여기 개발에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인근 주민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김만배 누나가 지지 후보를 특정하는 발언을 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윤석열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이 되면 안 돼.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여기 다 개발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뭐 뇌물 운운하고 하는 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난 것이죠. 자,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과 유동규, 김만배 이것이 그 커넥션이 어떻게 보면 이 삼각 커넥션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도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언론, 그 조중동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의 일면 톱은 이 대장동 관련입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 한겨레와 경향은 이것을 거의 일면에서 다루지 않고 대신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이것을 다룹니다. 이것은 조금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일단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에서 김만배가 건순이를 8번 방문했다. 자, 이재명이 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날개를 달았죠. 그리고 대권 조작까지 됐는데 그때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서 캐스팅 보트로 무죄를 만들어준 사람이 건순일 전 대법관이죠. 그런데 건순일이 이 대법관직을 퇴임하고 나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연봉 2억 원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시점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건순이를 8번을 방문을 했다. 대법 판결을 전후해서. 자,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 1년 사이에 8번을 방문했는데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출입 기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거의 1년이죠. 한 1년 남짓인데 8차례 건순이를 김만배가 대법관 방으로 가서 만났다. 본인이 법조 출입 기자니까는 뭐 취재하러 갔겠습니까? 그래 8번이나 뭐 갈 수가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난해 6월 15일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해부되고 난 다음 날 방문을 했고 또 방문 이틀 뒤에 대법관들의 첫 심리가 열렸다. 시점도 이제 다 알고 본인 다 알고 그 시점마다 찾아간 거죠. 그 이재명 그 판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작년 7월 16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선고 다음 날 또 김만배가 건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을 했다. 선고가 나서 다음 날 감사합니다 하러 갔겠죠. 그리고 전주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 합의체 해부일 그리고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생환을 위한 로비를 하러 다녔다. 8번이나. 자, 그래서 그 대가로 생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건순일이 시켜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문 자리에 앉혀서 연봉 하는 일 없이 연봉 2억 원을 준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김만배죠. 그 다음에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작년에 하천대유 쪽에 거액 요구를 해서 수수했다. 하천대유 쪽이라면 김만배 쪽이죠. 또 자기들끼리. 유동규는 관 쪽이죠. 그리고 김만배는 민 쪽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다 편의를 봐줬으니 다 같은 커넥션입니다. 이재명과. 편의를 봐줬으니 나에게 돈을 좀 다오. 뭐 10억 원 이야기도 나왔었죠. 본인이 요구를 해서 10억을 받아갔는데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마지막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해서 물러나기 전에 배당 수익 언급하면서 요구해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정형학 그 회계사 파일 있죠. 검찰에 제출했다는 대학 그 통화 녹음 파일. 그 파일에 전달 과정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확보하고는. 그래서 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고 하천대유 쪽은 이 유동규가 요구한 돈을 건넸다. 그리고 전달한 경위, 가정 등이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파일, 여기 녹음 파일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 금품 수수를 전후해서 유원 오가닉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유원 홀딩소로 나중에 바꿨는데 이것도 역시 이 어떤 돈을 빼돌려서 새로운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어제 처음으로 유동규가 언론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어제 원래 검찰이 불렀는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불응을 하고 조금 전에 또 뉴스가 떴는데 오늘 새벽에 뭐 폭통이 있다고 그래서 응급실로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중으로 소환하겠다. 자, 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의제를 가지고 이것을 파헤칠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김호수 검찰총장은 여야 지위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과연 그렇게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혹시나 꼬리 자르기 이 유동규든지 김만배든지 여기까지 막 사보 처리하고 꼬리를 자르고 몸통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사건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유동규 행적이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10년 전부터 이재명과 인연 맺고 충성심을 보였다. 이재명의 장비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의 장비 같은 존재, 이재명의 장비 같은 존재. 뭐냐 하면은 돌격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해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장비, 유동규 행적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동규, 이재명과 10년 인연이 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재판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응원도 했다. 자, 처음에는 그 이재명이 유동규가 접근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연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가 정자동의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고 있다가 성남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이재명과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유동규는 지지 성명을 냈다.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로 활동을 했고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것은 현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그리고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직원 8명과 함께 참석해서 시의회의 질타를 받게 됐다. 그리고 재선 운동을 했고 다시 당선되니까 다시 또 복귀를 해서 기획본부장으로 맡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는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야당에서는 천하동인 1호 이 실소유주가 유동규라는 제보도 있다. 유동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김만배 명의로 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김만배 명의로 된 그 하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의 1호 투자자 수익은 유동규 몫이다. 이런 제보가 또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유동규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할 것 같은데 유동규가 오히려 유동규가 폭탄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왜 유동규가 폭탄이냐? 이재명과 털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동규가 검찰에 가서 폭탄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 자, 피의자 유동규가 폭탄이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이재명과 털어진 그 입이 조목된다. 또 두 사람이 털어진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을 마지막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재명이 그 후임으로 황교익 씨,
이 한교익 씨를 임명하려다가 역풍을 맞았죠.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유동규가. 자, 왜 박차고 나왔느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쪽은 뭐 단 한 톨의 먼지도 없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해서 그런 입장이지만은 언제든지 이재명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경계 상황이면 본인 이재명 캠프도 인정을 한다. 가장 먼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자, 경기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그 경기도 관광개발공사 사장일 때 영화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경기도에 출자금 380억 원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유동규가 이에 실망해서 사장 자리에서 나가버렸다.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직을 던져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 이제 또 유동규가 폭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도 이 관련이 일면 톱인데 대장동 게이트 350억이 정관계 로비 작업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350억이 흘러들어간 것 같다. 자, 유동규 사진도 같이 실었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그 녹취록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 전방위 금품 로비를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녹취록과 첩보상으로는 지방정계 인사들의 그 직책과 금액, 또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 이런 것이 언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일부 인사는 아예 실명으로 거론이 됐고 그중에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도 등장합니다. 실제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녹취록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은 엄청난 게이트가 되겠죠. 자, 조선일보 3면에서는 후속 기사로 법조계, 정치권부터 지방의회까지 로비 대상자 실명,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 자, 상당히 지금 불똥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래도 가장 그 큰 줄기는 그 이재명과 유동규, 김만배로 이어지는 이 삼각 커넥션이 아닌가. 지금 아침 신문을 분석을 해봐도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하춘대유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가서 김만배 등 개인에 흘러간 자금 중에서 사용처가 전혀 소명이 안 된 게 80억 원이 넘는다. 자, 이 이야기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모든 언론이 이렇게 대장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독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어제 검찰이 뭐 내부 조사를 해서 고발사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이것을 내부 조사를 해서 공수처를 넘겼죠. 그러면서 이 손준성 이 문건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손준성 검사가 이 관여된 것을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하고 공수처에 넘겼다. 자,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나란히 실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장동 게이트는 저 뒷면으로 다 밀어놓고 윤석열 연루 의혹이 있는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은 것이죠. 자, 작년 총선 앞두고 김웅의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다. 공수처에 잊혀버렸다. 다른 검사 윤석열 공모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손준성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 전달자로 사실상 특정을 해서 손준성을 이 윤석열 등 피고소건도 모두 공수처로 넘겼다. 윤석열에 대한 좌파 시민사회단체가 막 고소한 것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죠. 그것도 전부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해설기사까지 사면에 실습니다. 손준성 발뺌 전략이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윤석열까지 불똥 튈까? 대장동보다는 이 고발사주 의혹. 사실 윤석열이 꼭지점에 있다는 것은 거의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놓은 겁니다. 맞불을 놓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특권 연루가 공식화됐다. 윤석열 수사 촉각. 이런 기사를 한겨레는 실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니 이재명을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의혹, 또 윤석열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 이 양쪽을 넣고 지금 여론이 막 엇갈리면서 진보청 지지자는 진보청 지지자대로, 보수청 지지자는 보수청 지지자대로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동방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인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여론조사 추이를 면밀히 보시면은 진보 쪽은 이재명, 보수 쪽은 윤석열에게 쏠려서 결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가 초급 박빙이고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전화 위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지뢰가 많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동규도 그렇고 윤석열은 이재명 정조준하면서 잇따라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취약점이라는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몸통은 이재명이다. 하천대유 주인은 감옥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